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중학교 2학년이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을 알고 있느냐? 국어 교과서가 학교마다 달라요. 우리 학교는 뭐 천재출판 국어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내 친구가 다니는 옆에 학교는 뭐 미래인 출판사에서 만든 국어교과서로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교과서를 살짝 봤더니 우리는 이런 작품 안 나오는데 뭐 하면서 작품도 다르더라. 아마 그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많은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 하나하나 다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다라는 건 아니고, 비록 그 교과서는 다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출판사가 다르니까 작품도 달라, 글도 달라, 그럼 배우는 것도 완전 다르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비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 뼈대, 뭐 기본 이거는 사실은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이거는 배워야 돼요 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만들어준 그 지침,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성취기준이라고 하고요. 이 성취기준이 그 여러분 각자 공부하시는 교과서에는 학습 목표라는 이름으로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교과서로 공부를 하시던 간에 그 단원 들어가실 때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학습 목표 좀 확인해 보시면 이런 거 배우는 단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학습 내용 들어가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성취 기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우니까 마음의 준비하세요 라는 것만 일단 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국어는 5가지 활동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5가지 활동 영역 아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5가지 활동 영역은 우선 제일 여러분이 이제 떠오르는 대로 뭐가 떠오를까? 그렇죠. 문학 있고요. 문학. 그 다음에 문법 있지요. 그 다음에 문학 아닌데 뭐 설명하는 글이나 뭐 주장하는 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글 나오면 우리 읽어야 되겠죠. 읽기 있고요. 또 읽기만 하나요? 쓰기도 연습합니다. 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들으시죠? 듣기, 말하기 이렇게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단원마다 여기는 쓰기 단원이다, 뭐 듣기, 말하기 단원이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 배우시는지 이제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좀 부담 없는 거부터 하려고요. 우선 듣기 말하기는 옛날에는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묶어서, 왜냐하면 말한다는 건 누가 듣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무언가를 듣는다는 건 누가 말한다는 거니까 요즘 이 듣기 말하기가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는데 그 성취 기준을 보니까 듣기 말하기가 뭐 의미 공유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뭐 그 다음에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상대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한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발표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수행평가 활동이 될 수도 있겠다.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발표하는 수행평가를 해보자. 뭐 10점짜리, 20점짜리. 그러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 대해서. 근데 그냥 대화가 아니라 공감하며 대화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이나 상황이 여러분 각자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 방법, 절차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로 넘어가면 뭐 읽기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러니까 요약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근데 요즘 그 어떤 글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 활동,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 긴 지문을 읽고 누가 빨리 요약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하는데 그게 읽기에 나와 있고 요약하기. 그 다음에 2번째는 다양한 설명 방식 파악하며 읽기. 그러니까 설명 방식.
특히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 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런 설명 방법을 알고 읽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아라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주로 이론으로 나옵니다. 읽기의 가치에는 뭐가 있고 읽기의 중요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나오는 내용들 성취 기준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생각하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로 넘어가면 특히 쓰기는 여러분도 1학년 때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듣기 말하기나 쓰기 영역은 수행평가로 하기에 참 좋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쓰기가 있나 봤더니 다양한 표현, 우리가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할 때 쓰는 다양한 표현, 그래서 이 다양한 표현에 뭐 속담, 관용 표현, 격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제 공부하실 테니까 잘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선생님 눈에 띄는 성취 기준은 고쳐 쓰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글을 쓰고 한 번에 쫙 완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게 고쳐 쓰기인데 이 고쳐 쓰기가 하나의 성취 기준으로 단독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고쳐쓰기에도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고쳐쓰기 방법, 절차 배우시게 되면 굉장히 잘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 사용하여 글쓰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쓰기는 직접 여러분이 써봐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이론대로 아마 나중에 연습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남겨뒀습니다. 문법과 문학인데 우선 문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에는 일단 눈에 띄는 문법이 뭐냐면 담화입니다. 담화. 이 담화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법으로 담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화란 무엇이고 담화의 종류와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예문으로 여러 가지 담화 상황이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상황이 예로 나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화의 개념, 뭐 종류,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단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발음하기.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 발음, 올바른 표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가끔 여러분도 이게 어이야 아이야 뭐 이렇게 헷갈리는 표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거의 신경 안 쓰고 발음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는 표준 발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발음과 올바른 표기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시게 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외울 것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요거 문법 공부하실 때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법 내용이고 이게 고등학교 국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 배우실 때 좀 신경 써서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글 창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한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만들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글의 창제 정신 그리고 그 한글 창제 원리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데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걸 여러분이 배워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배우다가 중3이 배우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울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암기 좀 잘해 두시면 오히려 쉬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배운다라고 마음의 준비해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학입니다. 문학은 항상 그렇듯 시, 소설, 수필, 극 이제 극이라고 하는 것은 희곡, 시나리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문학은 시, 소설, 수필, 극 이 네 가지 갈래를 이제 돌아가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시하고 소설은 빼놓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항상 시, 소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눈에 띄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관찰자, 화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라고 하면서 관찰자, 화자라는 게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관찰자, 그러니까 사실은 서술자, 작품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그 서술자의 역할, 그것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 나오는 관찰자, 시 속에 나오는 화자, 그 개념, 그리고 그러한 화자와 관찰자에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건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시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여 뭐 감상하기가 나오는데, 특히 요즘은 뭐 소설을 연극이나 영화 대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곡이나 시나리오 공부하실 때 원작과 이 희곡 시나리오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점이 차이점이고 어떠한 점이 공통점인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공부하는 그 방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인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성하기라고 했는데, 일단은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하니까 수필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수필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점은 개인적인 발상과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의 표현 방법, 소설의 표현 방법, 이것들을 배우는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반어, 역설, 풍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과 반대로 얘기하는 게 반어다. 그리고 모순되지만 그 안에 어떠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뭐 역설이다. 그리고 좀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걸 풍자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 반어, 역설, 풍자가 시 또는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펼쳤는데 뭐 반어가 나오고 역설이 나오고 풍자가 나온다. 근데 시를 통해서 배웠다, 소설을 통해서 배웠다, 무엇을 통해 배우시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중학교 1학년이 2학년 바탕이 되듯이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우시는 내용은 또 3학년 국어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성취 기준들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1학년을 놓쳤어. 2학년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 하시게 되죠. 이제 각자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우동쌤 잔소리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우동쌤의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